안녕하십니까. 매일 오전 11시에 키움증권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채널K에서 보내드린 마켓 11 1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 아주 진중하게 시작합니다. 네. 양복도 뭐 새로 산 양복? 아닌데요? 결혼할 때 산 건데? 결혼을 산 건데? 며칠 전에 새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 새옷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분위기 좋고요. 시장이요. 네. 자기 혹시 하나그룹 추천한 적 있어요? 왜 이렇게 기분 좋아해? 아니요, 하나그룹은 왜요? 하나그룹 별로 좀 관심도 없는데. 아니, 오늘 하나그룹 아침에 좀 오르던데? 올라봤자 하죠. 우리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 우선주만 하겠습니까? 우선주? 우선주,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것만 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오늘 매일 대한민국 시장은 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거야. 다이내믹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 뭔가 새로운 일이 매일매일 터져.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그냥 그 대형주들이 하한가 상한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 같은 신날 때는 작가들은 신났어. 네. 고민할 게 없어. 제목이 딱 나오니까. 그냥 쭉쭉 뽑아줘. 그냥. 근데 짜증나는 애는 피디들이 짜증내. 그쵸. 이런 날은 어느 회사나 위에 높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거든. 네. 야, 빨리빨리 해, 임마! 이러고. 그 생방송에 뉴스가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네. 아침부터 또 바빴어요. 삼성과 하나그룹의 빅딜. 네. 네? 이것이 오늘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간단히 짚고 우리 코너로 진행하죠. 일단 오늘 또 역시 외국인에 대한 그 매수가 계속 이어질까 이게 좀 관심이었는데 역시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수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막판에 SDS, MSCI 인덱스 편입 관련돼서 이제 그 SDS에 대한 쪽에 대한 매수 들어온 거 말고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없죠. 네. 시장에서 그 자금 유입에 대한 쪽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 정화철 예상했던 대로 네. 지금 그 하루 이상을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날 이제 좀 불 뿜고 나서 제한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고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는 쪽들 이런 쪽들만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다시 한번 우리 이승원 대표가 잘 정리해 줬는데요. 이거죠. 오늘 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요. 많이 이미 지겹도록 얘기 들으셨고 경향도 들으셨겠지만 결국 삼성과 우리 하나그룹의 빅들이요. 네. 아픈 주식도 하나 있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 갖고 계시는 분은 완전히 폭탄 맞았어요. 뭐야? 테크인? 테크인을 맞았죠. 테크인이 아니라 테크를 맞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격하게 반응이 있다는 생각도 일편 갖고 있어요. 한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아까 엄청 급상승하는 주식들도 넌센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아마 삼성그룹에서 잘했겠죠. 가격은 서로 나왔을 텐데, 합리적으로 뽑았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거겠죠. 이거는 이 반응의 주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건 아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테크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떻게 됐건 삼성그룹이 있고요. 하나그룹이 있어. 두 군데 취직을 안 했어. 어디를 가겠어요? 샘숭. 모르죠. 나는 하나그룹 출신의 어떤 피가 엮여 있어. 그리고 나는 대전 지역에 무조건 묻어야 돼. 그런 사람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미켈란젤로 형님은 하나 갔었잖아요. 그잖아요. 음악도 하시면서, 미술도 하시면서. 그 친구는 거기서 돈을 주니까 갔지. 그쵸. 내 말은 신입사원 나라는 거지. 신입사원. 그러면 삼성을 갈 거란 얘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지만은요. 약간 속이 상한 분이 꽤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그냥 반영됐다. 다만 이게 너무 하한가까지 들어가는 건 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은 어찌됐건 그게 시장의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2015년에 증시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석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제가? 어떤 사석?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돼야지? 네, 이런 얘기. 몰라. 하면 좀 그런가?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을 함부로 해갖고요. 네. 제가 말을 막 합니다. 말을 막 해갖고 괜히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난 잘못한 것도 안 하는데. 좀 대인배가 우리 소인배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힘들고 눈치 보냐고요. 그럼요. 나이가 들어. 아주 실시간으로 속이 좁아지죠, 저는. 그러니까요. 네. 아주 좁습니다. 네. 종목별로 삼성그룹과 하나그룹 얘기 빼놓고 오늘 강하고 약한 거 몇 가지만 보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한 거는 물론 반개 우리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헬스케어 주식이 올라갑니다. 헬스케어.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시나리오가 이게 사실 삼성테크에 매각된다라는 루머가 없진 않았어요. 네. 계속 시장에서 돌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이쪽을 정리한대더라. 네. 그때 같이 돌았던 게 2차 전지도 좀 아무래도 속도 조절하지 않겠니? 뭐 이런 루머하고 같이 돌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그 좀 더 힘을 실어줄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삼성테크의 그 루머가 같이 돌았었거든요. 싸그리. 근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테크인에 대한 쪽이 이제 매각된다라는 게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 네네. 지금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이쪽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삼성 메디슨 출신들이 나와서 네네. 만든 회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다 그건 보니까 상한가 찍고 왔어. 네. 인피니티는. 그래서 뭐 주머니지만. 세온 메디칼, 인피니트, 뭐 비트컴퓨터는 가격이 뭐 이래. 근데 6% 올랐어. 아니 이것도 한 10% 갔다 왔을걸? 갔다 왔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처음 얘기할 때보다는 그래도 좀 올랐네요. 예, 비트컴퓨터라든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 나는. 왜요? 왜 올라가야 되는지. 관심법을 가졌잖아, 내가. 응. 형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응. 형님이 큰 그림을 그려. 응.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보다가 나는 옆에 있는 작은 거를 보죠. 형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잖아. SK 네트워크스에서. 그럼 나는 그런 유사한 비슷한 게 보이나. 라고 보고 있다가, 갤러리아가 그러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그러네? 이러면서. 내가 LG생명이니까 자기가 네. 코롱하듯이. 그렇죠. 그런 건가? 예, LG생명과학 하시면 코롱생명과학, 작은 거. 형님이 이렇게, 야, SKCNC 되지 않겠니? SDS 되지 않겠니? 그럼 역시 난 이동국이야, 자기는. 주워먹기. 주워먹기는 달이냐. 그렇죠. 주워먹기 주워먹기. 다리. 예. 예. 그러면서 비트컴퓨터로 슬쩍 틀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니까 서운해. 네. 떨어지는 주식 있고 저점 가는 게 있어요. 네네. 뭐가 있죠? 이거는 오늘 모든 웬만한 증권사에서 디스 다 당했고 키움에서도 약간 안 좋은 소리 하신 거 아니야? 어떤 거요? 이런 안 좋은데 주먹을 확 내려 찍었잖아. 키움은 얘기 안 했나? 뭔데요? 대신에 이런 데 얘기했는데. 현대 로템. 현대로템 키움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키움에서 한마디 들었어? 네. 네. 뭐 뉴스가 나오고 뭐 실적 나오는데 저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어저께도 우리 배웠잖아요. 네. 중국의 북차 남차. 네. 중국의 대륙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발을 담그기가 쉽지 않다. 뭐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핑 형이 이러면 안 되거든. 진핑 형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우리의 대륙을 가지만 이건 모든 것을 한국과 함께 간다는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셔. 화나지. 지금 좀 약간 속상해. 그래서 왜냐하면은 중국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받아줬는데 북한도 방문 안 하시면서 그렇죠. 그죠? 북한 애들 이제 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냉대하면서 했는데 가서 미국산 전투기나 사고 앉았고 화나지. 그건 아니지. 네. 미국산 전투기 사야 되는데 네. 중국에 비행기가 없잖아. 전투기가 살 만한 게 아니 없잖아. 뭐 그런 거 아니더라. 또 굳이 뭐 그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난 몰라. 네. 그건 난 모르고. 화나지, 그것까지 진핑 모르겠는데 나는 서운해. 진핑 형이 서운해. 근데 오늘 서운한 거에 우리 본질 또 네. 금리 얘기가 안 물어볼 수 없잖아. 오늘 네. 이분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우리가 궁금했던 거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네. 제목만 봐도 우리 다 아십니다.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 코너의 주인공인데 누구죠? 이성 대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꼭 강조해야 된다. 두 번째 이코노미스트. 그죠? 네. 그리고 투자 이제 전략가. 최근에 이제 신이 내린 네. 전략가. 네. 누굽니까? G1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 전략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인상이 내가 갑자기 생각났네. 비슷해. 누구? IBK에 서모 팀장이 또 있거든. 네. 투자 전략하면 또 네.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인상이 좀 비슷해. 그렇습니다. 인상이 약간 지난- 호리호리하고 지난번에 약간 말투도 비싸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 양반도. 내가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네. 역시 전지현님은 정말 대단한데 오늘 궁금한 게 워낙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 몇 개 먼저 지금 드려도 예,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 이승훈 대표 근데 이승훈 대표가 물어본대. 왜 뭘? 금리, 내가? 금리. 아니 지금 별로 관심 없어졌는데. 난 관심 많어. 네. 네. 아니 그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인하. 인하에 인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갖고 음. 인하에 대한 영향이 그 시장에 별로 없다고 계속 떠들었는데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번 더, 걔도 그때 말씀드렸던 네네. 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후광통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네. 기본적으로 중국 애들이 이제 안에서 돈이 필요하다. 내년 정도 되면 중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돈이랑 중국으로 들어온 돈이 비슷해지는데,
내년에 SOC를 많이 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고 네. 중국 정부가 시장화를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중국 정부가 돈이 있지만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네. 돈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돈의 양이 커졌으니까 네. 안으로 돈이 들어오라고 이제 시장을 열어주는 게 휴광통이고 그런 거 감안하면 네. 금융은 기본적으로 완하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이제 조금씩 이걸 돌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예. 우리 어저께 강준혁이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네, 네. 부동산 얘기. 예, 그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의 고용시장이 한 1년에 1,000만 명은 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건설 부분이 그냥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부동산은 2011년부터 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 네. 네. 이 정도 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돌리려고 그러는데 말씀 아까 하신 대로 부동산은 경기보다 훨씬 느리게 턴어라운드하고 추세가 형성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리 한 번 인하했다 그래서 부동산이 바로 턴어라운드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금의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고요. 하나는 부동산을. 그러니까 사실은 IPO가 최근에 좀 많아가지고 자금이 약간 경색되니까 금리를 내려준 거고요. 네. 하나는 크게 보면 부동산을 이제 돌려보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금리 인하랑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몇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 했다고 모든 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 뒤에서 업종별 투자 전략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많이 빠진 것들 화학이나 뭐 이런 소재나 산업재가 한번 잠깐 움직입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국제유가나 아니면 화학이나 커먼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반등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중국이 내년에 이런 것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돈을 좀 돌려서 SOC 투자하고 네. 이런 거다. 산업재 업종은 좋습니다. 음. 그리고 소재 안에서 비철 쪽들은 좋습니다. SOC에 물려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인도가 지금 SOC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그러면 글로벌리 봤을 때 에너지 쪽이나 이런 범용 이런 쪽들은 별로 안 좋은데 화학도 이런 쪽 별로 안 좋은데 소재 쪽에서는 비철 쪽에 집중하시는 게 조금 유리한. 잠깐만요. 그 이름 바뀐 거 뭐야? 부산 파이프 바뀌었다는 게 뭐야? 부산 파이프? 이름 바뀌었어. 부산 파이프가 세아베스틸로 바뀌었죠. 세아베스틸? 몰라? 세아베스틸은 세아베스틸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철이면 그런 거죠. 제가 세아베스틸 회사를 잘 몰라가지고. 고려아연 이런 네.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고려. 그게 아니라 파이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강관인데 이게 문제는 그런 강관 이런 게 철이 들어가 있는 것들 커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중국 애들도 만듭니다. 그럼 뭐야? 고려아연을 말하는 건가? 고려아연은 은이고요. 네. 고려은인데 은 가격 고려은단. 반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뭐야? 그건 뭐야? 니켈, 구리 뭐 이런 것들. 아, 그러면 대한민국에 관련 평산? 별로 없다. 풍산? 별로 없다. 뭐 있어요. 그 그런 조그만 것 것들, 중에 예, 니켈 관련주. 아, 그래도 우리 같은 점잖은 사람이 할 건 없지. 별로 없어. 그럼. 예전에 그 보면 테마주 중에 올해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한번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뭐? 정말로 브라질에 비가 오면 니켈 가격이 급등하냐. 그래서 뭐 그쪽 관련돼 갖고 그 니켈 관련주라고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그 진짜 관련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풍산 정도인데. 예. 니켈은 잘 따로 모르겠네.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니켈 관련주가 따로 몇 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네, 그런 네. 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학, 정유 이런 쪽의 추세적 반등은 좀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트레이딩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렇죠. 좋은 것 같고요. 소재보다는 산업재에 집중하시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산업재라 하면 뭐 기계 뭐 이런 것들. 혹시라도 기계? 부산 인프라 이런 거? 두산 인프라는 안 된대잖아. 안 되는 건가? 아니, 이거 조심해야 돼. 지난번 뒤통수 나겠다, 내가. 그건 실적 보시면서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쪽 굴삭기 쪽이 로컬, 그 중국 쪽이 뭐 많이 조금 네네. 시장을 많이 뺏어온 게 있는데 뭐 네. 그때 이제 중국 쪽이 기억하시겠지만 한 2년 전에 중국 업체들이 굴삭기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넓힐 수 있었던 게 중국 정부가 파이낸싱 조건을 엄청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가지고 금융 완화는 기본적으로 파이낸셜을 용이해주기 위함이고 그런 것들은 다 자국 기업에 맞춰져 있던 거 그런 기계업체도 없네. 없죠. 조그만 것밖에 없어. 기계 중에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굉장히 천천히 좋아지면 커먼하고 세트보다는 스페시픽하고 부품 쪽에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조그만 것들이 있긴 있겠죠. 있는 게 있고, 그런 거기서 것들을 뭐, 보시는 게좀 주물회사라든가 뭐 단조 이런 회사 좀 있을 텐데, 큰 틀에서 보기엔 큰 형님들이 별로 없네, 그거. 또 다음 얘기.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중국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말 주가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수 네.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ECB 쪽에서 QE 형태에 가까운 유동성 공급이 연초 정도면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쉽게 해소가 안 되는데 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돈을 넣을 때는 깜짝 놀라게 넣어주고 네. 걷어들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주면서 이제 달래면서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러니까 딜레버리징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된 자산을 직접 찾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대선 선거가 더 이상 안 하니까요. 그렇죠. 북에서 없애주면.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이 심리를 돌리려면 물을 그냥 확 부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이거가 이제 안 했었던 건데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정도면 네. ECB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드라기 총재가 이걸 사실은 얘기를 했고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의 총량은 기본적으로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갈 건가? 중국 때문에 아시아 이머징으로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고요. 네. 왜냐하면 이 재밌는 게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중국 경기가 이제 빅 사이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금융위기 이후에 조그만 사이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스몰 사이클. 그러니까 큰 사이클에서 만약 내려가는 거면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깨지는데 이 빅 사이클에서 조그만 사이클에 있으면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튄다고 생각해도 금리가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옛날에 보시면 화학이 좋았을 때 네. 사이클이 안정적이라 생각했을 때는 화학을 고포에서 저포에 팔고 그러니까 조그만 사이클 안에서 변동이 있으면 주식을 고포에서 저포에 보통 팔거든요. 큰 사이클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면 안 건드리는 거죠. 아예. 그렇죠. 네. 완전히 밸류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이제 좀 반등할 거다 이런 기대가 형성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시아 이머징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지해주는 그 시그널들은 뭐냐면 유로화가 좀 약세갑니다. 돈을 풀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엔화도 약세가고 있죠. 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는 강세를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도 보시다시피 달러가 강세가는데 그 전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원화 약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 달러 강세하는데 원화가 같이 강세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런 시그널은 되게 집중하셔 보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원화만 그런 게 아니라요. 브라질 증시 좀 튀지 않습니까? 네. 레아라도 강세갑니다. 브라질 또 얘기 나오네. 네. 그리고 보시면 뭐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달러가 강세가면 그동안 이제 원화가 약세가고 그래도 뭐 달러 강세할 때 원화 약세가니까 외국인 이제 환차익 때문에 안 산다. 미국 지배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 이제 떨어질 겁니다. 달러 그런 얘기 내일 하면 안 되네, 나. 아니 조금씩 그런 게 어느 순간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달러는 유로화랑 엔화 대비해서 강세갈 것 같은데 아시아 통화는 그래도 강세갈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글로벌 수요가 약했습니다. 수요가 약해서 네. 수요가 약하다는 거는 이게 일드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이 금리 올린다. 미국 달러 강세한다. 그럼 환차익 아니면 뭐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투자 매력이 일드가 안 올라오니까 높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는 올라가는데 일드가 안 올라가고 환차익 이런 거 생각하니까 때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쪽 아시아 이머징 쪽에서 일드가 높아지면 이런 거에 스트레스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금리는 일드의 변수이기도 하지만 코스트의 변수이기도 해가지고 네네. 중국의 액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아시아 이머징의 일드가 높아지면 네. 이런 가격 변수의 스트레스에 되게 자유로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강세 가지만 저거는 유럽 경기랑 일본 경기 대비해서 미국 달러 강세 가는 건데 그러면 글로벌 수요가 안 커지면 문제가 되는 거여서 아시아 통화를 이제 약세로 베팅을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상관없어. 왜 중국이 좋아지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달러 강세에도 이쪽 통화들이 강세를 가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그동안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는 별로 이제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네네. 이런 달러 강세에도 이런 통화들이 같이 강세한다는 얘기는 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이런 똑같은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 보통 달러랑 상품 가격이랑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달러가 강세가는데도 커머디티 가격이 안 빠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주식시장은 엄청 좋습니다. 지금 엄청 좋을 타임이야, 그럼? 조금씩 최악의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나 원달러 환율 강세가거나 N달러 환율 약세가면 국내 주식시장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미국 달러가 강세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세상 모든 걱정을 국내 주식시장 거의 다 반영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 민감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왜 투자할 때 비용 대비 기대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 그런 비용만 다 미리 반영해 준 거죠. 미국이 내년에 금리 올린다. 지금 봤을 때 여기 기대 수익률이 안 높아지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러니까 점점 매력이 없는 거 먼저 반영해 준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거 다 반영해 줬는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내년 정도 되면 네. 한 6월에서 9월 사이에 미국 애들이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 생각하는 게 외국인 자금 다 집에 가서 진짜 아시아 이머징이 가루가 되지 않을까. 가루. 가루. 네. 막상 그때 되면 외국인 자금 안 나갑니다. 어. 이게 미리 선반영한 거고. 왜냐면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그런 걸 우려를 했는데 이게 기대 수익률이 중국 대비 올라가면 네. 비용도 올라갔는데 그때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덜 올라갔고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때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먼저 반영해 주는 게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밸류가 싼 것부터 치게 돼 있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 그 외국인들은 IT 자동차를 사주는 거죠. 야, 이게 보니까, 이 네. 대표. 역시 우리가 이렇게 찬찬히 들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95%까지 이해가 돼. 네. 근데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뭐 삼성이다 어디서 미국의 금리, 중국의 금리라니까 우리나라 워낙 강세다. 이렇게 답만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우리는. 근데 자기 다 이해됐어? 네. 그래서 설명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네네. 이게 사실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드, 네. ECB, BOJ 이런 선진국에서 돈을 뿜으면요. 네. 이건 글로벌 유동성에 관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민은행 같은 데서 부스팅을 걸면 사실은 인민은행 같은 데가 하면 글로벌 유동성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칩니다. 네. 왜냐면 여태까지 중국에서 전 세계로 돈이 밖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중국 돈이 밖에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 금리가 올라오면 중국에서 나온 돈들이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중국 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중국이 관여하는 건 뭐냐면 이머징 경기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이머징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이나 ECB나 일본 쪽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중국 애들이 금리를 내리면 거꾸로 우리나라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중국 쪽은 경기에 많이 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진국 중앙은행들 이쪽은 유동성에 많이 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냥 쭈그러들 거라고 페드가 긴축하니까 약간 감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ECB가 이걸 보강하는 정도고 네. 인민은행은 유동성이 더 갑자기 팽창하는 건 아니고요. 네. 중국 애들이 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유동성은 고퍼주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고 네. 경기는 원래 가치주한테 턴어라운드주한테 굉장히 많이 관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렇게 팽창하는 건 아니고 네. 경기가 좀 아시아 지역이 좋아진다. 그럼 당연히 싼 걸 사러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때도 말씀을 중국 소비를 자꾸 이상하게 팔고 있는 거고 IT 자동차를 계속 사고 있는 거고요. 그럼 계속 이제 그때도 말씀 운송주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연말 소비에 대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보시면 중국의 금리 내렸을 때 중국 소비주가 생각보다 중국 소비주가 중국 금리 내렸는데 왜 잘 안 뛰지? 예. 지금 비싼 게 아니라 싼 데로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싼 데로. 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런 중간 그런 상관없는 거 하나 여쭈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금 시장은요. 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그렇게
그렇게 주식을 하라 그래도요. 안 하다가 갑자기 몰려가 살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2,000이면 2,500 되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 주식 다 합니다, 지금요. 있건 없건 주식시장에 몰려가요. 또 반대로 어떤 뭐 요래 보여주었잖아요. 삼성 SDS다. 그리고 제일모직이다. 그리고 몇 년 전에 3년 전에 삼성생명이다. 몰려가는 거야, 막. 5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 금융기관에 몰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계좌 틀 때 5년, 5시간, 6시간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안 해주냐고 항의하고, 그게 증권사도 있고, 그 관련 보험사도 가서도 계좌를 막 떴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전국의 돈을 싹 빨아갔던 게 있어요. 그 전에 물론 스타가 한 명 나오죠. 야, 이 사람 하니까 돈 대박 번다더라. 그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뭔지 아세요? 기억 알 것 같은데, 이 친구? 예, 뭐 그쵸, 기억나. 인사이트 펀드요.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장담하는데 1560분 중에 한 300분 정도는 주위에 본인이건 어머니건 아버지건 와이프 남편이건 가입했다. 온 국민 올려들었어요 그때. 그래갖고요. 미래에셋이 그때 그날 당일날 마감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돈을 몰렸는데요. 문제는요. 그 돈이 지금 본전이 왔어요. 아니 그 돈이 그때 딱 가입했던 사람이 이제 본전에 와서 그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이 지금에서 5년 만에 미래에셋이랑 미래에셋 생명 이런 애들이 다 같이 팔았거든요. 바빠졌어요 걔네들이요. 고객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판매해달라고? 이학년 고객님 안녕하셨어요. 평생 전화 오는데 이 이것들이 전화를 해. 전화 받았구나. 나는 안 했지. 난 그런 거 안 하거든. 네. 우리 와이프가 또 했어. 난 그때 하지 말라 그랬거든. 네. 개떼가 치고 돌라는 거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저는 내 주식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했어. 5년 만에 전화 왔어. 내가 받았어. 뭐라고? 우리 와이프가 일이 있어서 내가 받았거든. 그랬더니 뭐면 저쪽으로 전화를 하는 거야. 여기 많은 300분은 받았다고 봐요. 네. 왜냐면 엄청 제가 알아보니까 엄청 바쁘대요. 전화 돌리냐고. 네. 본전이 됐어. 내가 그래서 본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랬지. 그랬더니 새로운 게라 지랄하고 있는데 그랬어. 내가 미안하지만 그 표는 제가 우리 방송이랑 걔한테 했어. 5년 동안 기다렸으면 더 기다리면 되지. 뭘 바꾸라 그래. 네. 나 뻔히 알잖아. 네. 수수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게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 아직도 중국 비중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 해외 비중도 많고 있고 거기는 남미나 미국 펀드도 우리나라 펀드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약간 다른 문제인데 아니 그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요. 저 같으면 그냥 내비로 둘 것 같은데. 악수 한번 해. 악수 한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 친구한테. 그냥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냅두시라 그랬어. 왜? 벌써 우리 전전님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5년 동안 기다려서 환매한다는 건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건데 네. 말씀하시는 거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5년 동안 주식형 몰렸다가 펀드로 돈이 언제 들어올까? 날꼭대기에서 꺾일 때. 아니, 주식형 펀드로 돈이 네.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뭐 사실은 우리나라 뭐 가계자산 구성을 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시중 유동성의 양을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다 그러는데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스피랑 딱 그려보시면요. 네. 주식형 펀드의 돈은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을 때부터 돈은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는 우리나라에 돈이 2005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2005년에 드디어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반등하는 국면에서 계속 환매가 납니다. 그렇죠. 본전에 딱 도달하면 그냥 다 이게 근데 가슴이 아픈 게 주식은 리스크를 채권이나 이런 거보다 많이 안고 수익률을 더 높게 보상하려고 받는 거고 시간의 싸움에서 이제 계속 시간을 계속 사주는 건데 고생하셨으면 좋은 거 보셔야 되지 않나요? 고생을 한 적이 없지. 냅뒀으니까 그 걔네들이 스트레스 받았겠지 뭐. 나야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럴 때는 기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고생해서 이제 좋은 시점 들어갔는데 그거를 만약에 청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청산하면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가 있는데 분명히 잘 되는 포지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보통 쩔어 있던 게 잘 되는 게 쩔어 있어서 잘 될 타이밍이 사이클인데 좋은데 가면 이거 좋은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나쁜 사이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열광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하니까 벌써 여기 이거 해당되신 분 벌써 나오거든 벌써. 그 당시에 그거 안 했으면 제때고 왕따 받았다. 저도 뭐 해당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해요. 저 다 살아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에서 채널키에 우리 마켓11이 코너가 그렇게 내용이 좋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이런 거예요? 방송을 하는 데가 어딨어. 그쵸. 왜냐면 시청자가 가장 궁금한 거는 전화 받는 분이 고민하고 이분들 주식이랑 똑같아요. 물린 주식이 3년 만에 본전 왔다는 거고 5년 만에 본전이 왔거든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고민될 때 우리는 제 의견도 아니고 이승원 대표도 아니고 대한민국 두 번째로 훌륭한 우리 전조님의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전조님의 의견 듣고 아까 여기 들으신 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듣는 분이 한 10,000분 되잖아요. 이분들이 참고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이 정도? 네, 하나 맞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네, 말씀하시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실제 계량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아무리 훌륭한 펀드도 응. 부피가 갑자기 커지면 응.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서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괜찮아지겠네. 이거는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뭐 특정 펀드가 아니 뭐 주식의 신이 와도 답이 없는 게 뭐 경제학 원론 1장에 보면 한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체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피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동참했다는 얘기는 이게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잠시만요. 아, 제가 또 잘못했네. 임시필명 28010님. 5년이 아니라 7년이라는데요. 제가 인터스텔라에 미쳐 있어갖고 세월에 대한 계산이 약간 틀렸던 거지 제가. 저는 5년을 생각했는데 진짜는 7년이야. 제가 딴 나라 잠깐 갔다 온 거지. 딴 외계. 맞죠? 그래서 7년이 정답이랍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 그냥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7년 만에 본전이면 대단하다. 부피가 인터스텔라. 커지면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지게 네. 돼 있는데 그럼 네. 이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피가 커지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투자의 시간을 더 늘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0만 원 하면 만약에 150만 원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100억이 200억 되는 시간보다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럼 100억이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100만 원보다 내기가 힘든데 그러면 높은 수익률을 하려 그러면 5년 보고 투자하면 그럼 그런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두 가지는 언제나 부피가 커지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싶으시면 시계를 굉장히 늘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기가 지겹다 그러면 우주선 타고 잠깐 외계로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 외계로 갔다 오면 되잖아. 외계로 갔다 와서 100년을 후딱 지나가니까. 근데 참 이게 영화 봤어요? 예 봤습니다. 아, 우리 또 이 얘기가 통하네. 예, 그런 개념이네. 근데 참 이게 참 재밌는 게 예금을 하면 사실은 높은 수익률이 아닌데도 1년 미만으로 환매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데 1년 버티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은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이 사람 보통 7년 사이클을 보고 7년에 10년 사이클 그냥 남들이 뭐라 그래도 7년 사이클? 박현주가 딱 맞네. 박현주가 같은 급이네. 워렌 버핏이랑 7년을 보고 7년 만에 본전을 만들어줬네. 그걸 아는 놈이 글러벌 꼭대기에서 불려? 놈이라니. 그런 댓글이 있었더라고요. 놈이라니. 그때 당시에 아, 미래에서 돈 주면 바로 글로 간다. 당연하죠. 그런 댓글이 있었더라고요. 아, 댓글. 댓글을 봤다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야. 네.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클이라고 이제 미국에선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미국 경기 사이클이 보통 7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이제 잘 먹은 거죠. 네, 오늘 또 좋은 얘기, 그리고 이제 미래에서에 관한 펀드 투자의 유령,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 그리고 규모랑 수익이랑 좀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오히려 반비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이승원 대표.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얘기했는데요. 오늘 그 부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아, 삼성의 석유화 그리고 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가 하나로 갔는데요. 오늘 주가는 금량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한번 하고 가죠.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이거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격하게 있고. 반응한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삼성테크인이 싼 회사입니까? 노코멘트죠. 그죠? 노코멘트 하신다는 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성이라는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프리미엄 있죠. 솔직한 얘기로 삼성그룹주 중에 삼성전자 말고 싼 게 뭐가 있어요? 싼 거? 네. 나한테 물어본 삼성중공업 쌉니까?
조선주 중에 제일 비싸잖아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삼성생명 쌉니까? 안 싸잖아요. 삼성전자 말고? SDS 겁내 비싸잖아요. 난 SDS가 너무 싸 보여. 삼성증권, 키움증권보다 돈 더 벌었어. 나는 SDS가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싸 보여. 나는. 그러니까 삼성 SDS가 난 너무 싸. 내 눈에. 그럼 삼성증권이 예? 삼성증권이 키움증권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벌었냐고. 아니잖아요. 삼성증권보다는 키움증권이 500배 좋지.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진짜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키움증권이 삼성증권보다. 키움증권이 500배 좋지. 예.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그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비싸잖아요. 기업들이. 네. 왜냐하면 그 나와바리에서 야 엮어서 뭐 하나 하지 않겠니?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기대감에 그래도 삼성인데 이걸로 이제 항상 비싸 왔는데 네. 테크인이 그 그늘에서 벗어난다라면 네. 당연히 삼성 프리미엄을 쪽 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삼성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쪽 빼야 되지 않겠느냐. 테크윈에서? 그렇죠. 삼성은 해야지 테크윈이 명함 바뀌는 순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 한화 테크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그룹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도 없고 네. 관심하면 얻은 적도 없는데 네. 하도 사람들이 말을 하길래 네. OCI 관심화면에 밑에 하나케미칼 넣어놨어. 그러다가 나름 방송인이라서 할 수 없이 영광인 줄 알아. 주식회사 하나는 내가 하나로 오늘 잠깐 넣어놨어. 그렇지만 내일 다시 뺀다.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그룹이라는 데에 대해서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주 절친이 거기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걔가 갔어. 그래서 내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했는데 내 말 안 듣고 결국 1년 반 만에 그만 나왔지. 그렇죠. 나는 그 그룹 별로 안 좋아해. 그룹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밑에 다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 탈레스 지분 삼성 테크인이 50% 보유하고 있죠. 종합화학도 23.4% 보유하고 있죠. 토털은 종합화학이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케미칼에서 종합화학하고 이쪽을 사주는 거고 한화에서 테크인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얘네가 2조씩 이게 총 그 하는데 2조가 들어간대요. 네. 이거 다 매각하는데 네. 2조가 들어간다는데 네. 2조. 네. 이게 얘네 한화그룹에서 2조 충분히 동원 가능할 정도의 지금 상황인가? 케미칼도? 나 그게 궁금해요. 아, 그 자금 확보? 네. 자금 확보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재벌그룹은 친하다. 재벌그룹은 친하다라는 생각을 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벌그룹은 서로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싸우는 거는 야구장이나 싸우죠. 그래서 야구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경쟁이 하는 사업도 별로 없었을걸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뭐 서로 합리적으로 뭐 지불하는 조건?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어요? 뭐 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사도 나오고 자금을 어떻게 지불하고 뭘 하고 뭐 일정 수준은 뭐 삼성그룹은 처음에 일정 수준은 뭐 지분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넘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설마 넘기는데 한 방에 2조 원? 2조 원? 이거 얼마를 한 방에 오늘까지 안 넣으면 무효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궁금한 건 뭐냐면 네. 이재용 부회장 들어서면서 지배구조 개편한다고 하면서 뭐 IPO도 많이 하고 네. SDS IPO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룹 전체의 돈이 캐시가 어쨌든 많아지고 있어요. 삼성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금 여력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저것 어쨌든 팔아갖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 네. 라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오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쪽을 확보한 것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케미칼이 지금 자기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케미칼까지 동원해서 지금 하기에는 하나케미칼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게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좀 잘못하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리스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자금 동원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거 하나케미칼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다. 자금 상황에 대한 쪽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케미칼 아마 또 증자하면은 저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광교산 대왕 곰탱이님이 네.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이분이 정확히 쓰셨습니다. 이번에 재밌어요. 하나가 이번에 가장 잘한 것은 테크윈 인수한 것도 아닌 김성근 감독 모시온 일이다. 왜냐면 이게 소통했다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원하고 1인 시하고 막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셔왔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오늘 삼성그룹의 하나는 몇 가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도 내가 보고 쓴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틀리면 저를 비판하시면 됩니다. 이성원 대표 의견이 전혀 아니니까요. 저를 비판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삼성그룹과 하나그룹의 빅딜은 15년 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삼성그룹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형으로 이제 자기가 조그만 건 있겠지만 큰 것들은 이제 사업을 떨궈준 거거든요. 빅딜을 한 건데요. 네. 대한민국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고도 성장은 끝나고 저성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룹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 차원에서는 그게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어찌되었건 이거는 후계 구도가 완전히 굳어졌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 하는 것은 지금 이 경영 구도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요, 후계 구도가 확정되고 이런 것은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왔느냐. 제가 9월 초에 추석 전에 그 당시에 시티그룹 레포트로 보여드린 적 기억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이성훈 대표 기억하죠? 네. 그 다음에 메론즈에서도 썼고요. 몇 군데 골드만삭스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후계 구도가 명확해진다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영 투명성의 제고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쯤에서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워낙 해외 투자자를 많이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경영 투명성의 제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판적인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이 미국과 같은 화끈한 게 나오기 쉽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트렌드다. 얘기했고. 세 번째가 또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우리나라 재벌의 이미지는요 문어발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얘기하고 언론에서 비교했던 거가 새로운 3세대, 4세로 넘어가면서 핵심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했죠. 미국에서 지금 삼성그룹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네 말로 분명히 말씀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걸 거의 절반은 주워들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right trac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바른 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의 올바른 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그룹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물론 삼성 테크윈을 갖고 계신 분이나 삼성 테크윈의 주주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큰 틀에서 봐서는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많다. 그리고 결론은 2주 전에, 1주 전도 아니야. 2주 전에 제가 삼성전기를 다시 한번 디스할 말을 슬쩍 물어봤을 때 짜증내는 목소리를 잠깐 물어봤을 때 근엄하게 우리 전전님이 가시면서 했던 말 기억나죠? 삼성그룹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될걸요? 이거 있죠?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에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의 방향이요. 뭐 펀더멘탈이 얼마나 좋아지 못 빠진 제가 아직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서 미국 사람들의 해외 투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성원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건데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작업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화학이나 방사를 띄웠어. 그런 거 갖고 뭘 하겠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삼성은 수차례 걸쳐서 신수종 사업들을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요. 신수종 사업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광 날아갔어요. 태양광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 사업들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건 날아갔단 말이죠. 네. 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당시부터 얘기했던 거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거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네. 근데 그 헬스케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거기서 비트 컴퓨터인지 왜 인피니트 헬스케어인지 저는 아냐 모르냐 그러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거 진짜야 가짜냐 내가 맨날 그러잖아. 네. 근데 이성원 대표나 많은 사람들이 뭐 삼성 출신이다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비옥수란 얘기할 때 삼성 출신이라는 건 저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거 얘기하실 때 얘기했었죠. 저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확고한 특히 이제 비트 컴퓨터는 뭔지 잘 모르는데 하도 그렇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헬스케어에 대해서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삼성그룹이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했죠. 삼성그룹도 얘기했죠. 또 어디서 얘기했어? 시진핑도 얘기했죠. 리컨창도 맨날 어디 가서 얘기해. 맨날 다 가는 데가 있잖아. 유럽에서 세일즈 얘기할 때 매번 얘기하잖아요. 네. 맞죠? 네. 일관적으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헬스케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2차례 정도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미국사례 얘기해드렸던 기억나시죠?
향후 25년 동안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주식 얘기했을 때, 뭐 다들 웃자고 하는 얘기죠. 제가 인터스텔라 보기 전에 말해서 웃었지만, 인터스텔라 보고 나면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잖아요. 1위가 뭐였어요? 페이스북이었죠. 이미 삼성전자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사업 잠깐만요. 1위가 페이스북이었죠. 네. 2위가 알리바바였어요. 3위가 구글, 애플, 그리고 테슬라, 나이키 순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2개가 들어있다고 기억나시죠? 네.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인공심장혈관 업체가 들어갑니다. 치과용 기기 제작업체에 들어갔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했죠. 미국에서 지금 해치펀드들, 대형 펀드들이 얘기했잖아요. 파일 13을 공개하는데 거기서 특징이 헬스케어에 많이 집중돼 있다 얘기했죠. 저는 헬스케어 성장주 가셔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이소은 대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미 삼성도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제일 저는 그 마윤 회장이 제일 재밌는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줘. 그거 나 심각해. 삼성은 그 IM 부문 사업 현황을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터넷 모바일 사업부에서 설명을 하는데도 헬스케어가 미래의 성장에 대한 성장 동력이라고 아예 미래 성장 산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겠다라고 아예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헬스 플랫폼 사미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 디지털 헬스 SDK 이런 걸 아예 공급 오픈을 했죠. 그래서 네네. 삼성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이제 이제서야 이제 깨닫는 건데 네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 살아남는 기업들 생각을 해보세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랫폼을 갖췄다라고 보는 거예요. 애플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구글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앞으로 그 기업이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않느냐로 지금 나타난다는 얘기고, 레이준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기기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다. 물건 파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 우리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서 그 컨텐츠를 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디지털 스트리밍 관련된 기업들, 비디오 스트리밍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그래서 마윤 회장이 헬스케어 얘기. 마윤 회장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은 전자상거래 회사가 아니다라고 했고 데이터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의 그 헬스케어는 지금 지금 보게 되면은 병원이나 제약 공장을 늘리는 헬스케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헬스케어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적은 병원과 의사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빅데이터 관련된 헬스케어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이름을 보면 애국자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 1,800만 명, 매일 밤 1,800만 명씩 접속하는 알리바바 이 사이트에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영화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 헬스케어가 아니겠느냐. 문화 콘텐츠 산업을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모든 CEO들,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지금 뭐 알리바바가 됐던 지금 삼성이 됐던 전 세계 글로벌을 대표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 헬스케어를 차세대 성장 화두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는 뭐 명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저희 2부 시간에 종목별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거 종목대에 관련 얘기 좀 해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내일 모레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주말에요. 우리 시간으로 주말 토요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그런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몇 가지 그리고 그 미래의 먹거리 그런 관련된 것들 몇 가지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오늘 또 유가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관련 주식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요구한 얘기 2부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기업 레포트는요. 이소은 대표가 또 간혹 요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100%라고 100%짜리라고 우기는 건데 100%가 아니야. 40%짜리야. 뭐지? 오로라. 아로라? 로라, 오로라에 대해서는 또 기업 분석하는 시간. 페넨토도 가잖아. 그러니까 누가 뭐래? 오로라 네. 얘기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앞서는 이제 삼성그룹이라든가 하나그룹까지 같이 얘기했는데요. 그런 좀 상관없는 주식들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 SDS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집중적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는 뚜렷하게 사는 게 뭐 본 거 있어요? 뚜렷하게 외국인들 매수 최근에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다시 계속해서
팔다가 다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 어제 100만 주 넘어 샀어?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SKI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 뭐 파이어링크라든가 그 네트워크 장비주들까지 같이 올랐거든요. 다산 네트워크스, 파이어링크,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 스트리밍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든가 M&A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수요, 네. 낸드의 수요, SSD 일러간정 얘기하고 있는데 어저께 하나 더 요걸 다시 한번 듣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희 매일 들으시는 분 계시지만 저만 해도 듣고 까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저께까지 하드웨어에서 그 데이터 스토리지 중심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데이터가 폭주했을 경우에 앞서 말했던 파이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산이나 이런 거. 그런 네.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메모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뭐 메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트래픽을 이제 분산해야 되는데 그 트래픽을 분산하는 그 부품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계기를 더 많이 늘리거나 네트워크 장비를 더 많이 늘리면 되겠죠. 네. 네트워크 장비를 가장 늘리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일 텐데 네. 그렇게 많이 늘리자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몰렸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분산해주는 부품, 장치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데가 바로 파이어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는 이런 앞으로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의 시대 이럴 때 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파이어링크라든가 이 비디오 스트리밍 시대에 대해서는 이런 그 다산 네트워크스 같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이런 쪽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 한번 다시 정리하면 그런 다산이라든가 파이어링크. 그리고 뭐지? 엔텔스 그런 거. 엔텔스는 이제 그건 이제 사물 인터넷 쪽에서 이제 그 트래픽을 계산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중에 봐도 되는 이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이제 엮였던 애들. 근데 그 중에 이게 100%짜리들이 많아갖고. 네. 100%짜리는 안 되지. 시스코, 100%가 또 풀렸네요. 지금 40%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스코 파트너스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링네트 같은 기업들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파이어링크, 뭐 링네트, 뭐 다산 네트워크스 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장비 부품 업체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시스코 파트너스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딱 관련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반도체 SK하이닉스 얘기하니까 항상 같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어. 네. 원희가 FPS. 네. 이거 또 올라가면서 또 고가 나오려는 찬스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데 이건 아니야? 이건 왜냐하면은 이제는 장비 쪽에서 슬슬 소재 쪽으로 계속해서 더 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머트로? 예. 왜냐하면은 머티 쪽으로? 예.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배수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반도체 장비 하게 되면은 PR 배수를 매우 낮게 줬었거든요. 근데 PR 배수를 되게 높게 지금 받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까지는 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디스플레이 장비. 그럼 나 어디 가서 원희가 FPS 얘기하지 마? 이제는 슬슬 제가 때? 보기에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아프리카 TV 3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3만 원까지는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왜냐하면 아무리 아프리카 TV가 좋아도 뭐 3만 원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 많이는 올라갔거든요. 아프리카도 3만 4천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이후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 어느 정도 발주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쪽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V랜드 내년에 이제 생산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재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이제는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제 OCI 머티라든가 아니면 DNF라든가 OCI 머티가 이제 그 반도체 세정 가스 만드는 거죠. NF3 가스가 네. V랜드 가게 되면 더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히려 소재 쪽에 대한 흐름에 좀 그 집중해 보는 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원익이랑 맨날 같이 왔다 갔다 보는 건데요.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 달아야 되는 시점이 왔네. 바로 이 주식인데요. 벌써 얘기 나온 거는 이성원 대표가 한 몇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또 잘 안 들어서 디스를 했다고 제가 또 한 핀잔 들었던 주식이죠. 네. 저는 이제 거기 뭐 LCD 이런 거, OLED 이런 건데 실제로 보면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네. 물류 자동화. 네.
대한민국에서 물류자동화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데 온라인 업계 그거가 뭐 이마트에서 올해 처음으로 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네네. 깜짝 놀래갖고. 네. 그 미국에서도 지금 알리바바 이후에 아마존에 이런 애들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로봇가 막 물류하는 거. 전 세계가 이제 막 난리 났잖아요. 국경이 없잖아요. 국경이 없이 결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크로스 보더. 네. 자기 얘기했죠. 크로스 보더가 뭐야? 그리고 크로스 결제하는 보더가 거는 물류도 결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 오늘 이제 세계 일부인가요? 뭐야? 거기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이것들이 몰래 염탐을 했나 어저께? 세계일보? 네. 내가 얘기하려면 빼먹고 자기 거부터 하려고 그러네. 자기 아니, 자기부터? 얘기하세요. 예, 예. 그래서 나는 네. SAP를 보셔야 된다. 아, SFA. SAPA. 예, 예. 아니, 그 보니까 자기 칭찬해 주려는데 지금 자기가 더 자랑질하려고 지금 흥분해서 말을 한다. 아니, 얘기하십시오. SFA가 물류 자동화의 핵심 설비를 예. 수주한다 얘기했잖아요. 네. 올해 처음으로 이마트가 수주해서 근데 깜짝 놀랐다. 물류 자동화가 뭔지 모르지만 물류 자동차가 뭐 저번에 처음으로 대형 수주했고 알리바바가 뜨면서 지금 전 세계주 애들이 그런 거 하려고 뛰고 있고 거기에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봇들이 가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벌써 두세 달 전에 먼저 얘기했을 때 형님이 디스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될 얘기까지 해서 나를 머쓱하게 만들었잖아. 사실은 내가 너무 좀 앞서가. 형님은 이렇게 딱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얘기해 주시는데 나? 내가 아직 내공이 부족해갖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한국경제 TV에 있을 때도 네이버 좋다는 얘기를 언제 얘기했냐면 네이버 라인이 될 거란 얘기를 저기서부터 했어요. 그 네이버 라인 나왔을 때 이거는 된다 해갖고 2012년도 13년도인가 2012년도에 얘기했었어요. 12년도 12월 달에 그래갖고 이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주가가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엔 나중에 이게 20만 원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네이버 라인은 된다. 근데 너무 일찍 얘기한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경향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역시 형님이 타이밍으로 보완을 해주더라. 그죠? 네. 끝까지 말은 네. 들어봐야 되는데 끝까지 약간 흐문해서 내가 걱정이 돼. 네. 자기가 하려던 얘기 해봐 지금 자기 자랑질. 그게 아니고 어제 이제 우리가 딱 한 종목 녹음을 할 때 제가 네네. 이제 그 네이버 NHN 엔터에 이제 그 크로스보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를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라인페이, 네. 그죠? 라인페이와는 별개의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체크아웃 라인페이에 대한 별도로.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체크아웃이라는 저게 있잖아요. 네이버 체크아웃이라고 있어. 나도 써. 쇼핑몰 있잖아요. 쇼핑. 네. 근데 그거를 아예 서비스를 확대해서 네이버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터페이 같이? 네. 인터파크 이런 거 하지? 네, 크로스보더로 가기 전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 얘네가 진출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 간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국내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확대할 생각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 모바일 커머스 전략에 대한 쪽에서 지금 네이버 체크아웃의 서비스를 넓힐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15년 초에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독자적으로 할지 피지사 등 외부 협력업체와 할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NHN 엔터가 뭐 인수했습니까? 30% 지분을 사이버 결제를 샀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이버 결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상장사야? 예, 한국 사이버 결제. 사이비는 아니고요. 한번 낮춰봤는데 아유.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이버 결제. 아니 지난주에. 엉터리 같은 말 네. 들은 적도 안 했지. 네. 100% 아니야? 100% 아니죠. 보니까 오늘 올라가네. 네, 그래서 사이버 결제가 이제 네이버하고 엮여서 이쪽 사업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다만 네.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네이버가 단독으로 하면 산사는 할 게 없는 거지. 네네. 그래서 피지사 등 외부 협력 업체와 할지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게 결정이 돼야지만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준비가 안 됐으면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요, LG그룹에선 대표주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LG그룹에서 살만한 거는 원 플러스 원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룹 LG 안에서는요. 네. 동무증권 레포트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지금 딱 하나인데요. 제목은 약간 섹시해요. 화면 좀 잡아야지. 네. 제목은요. 쉬면 녹슨다야. 쉬면 녹슨다. 쉬면 녹슨다인데 우리가 제목은 좀 섹시하잖아요. 네. 띄어서 읽어봤더니 이거예요.
지금 모든 논란은 1분기에 얼마만큼 저주할 거냐 이거야. 저주할 거냐. 네,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모 증권사, 아이모 증권사에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나? 아이모 증권사가 SK하이닉스 X다, LG 디스플레이 X다 그랬는데 지금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나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석으로.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오프 더 레코드.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는요,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에도 좋다는 얘기가 지금 다수견을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그 친구가 또 하고 있는 거야, 동부증권에요. 목표 주가는 그냥 46,000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4,5천원, 33,000원, 4,000원 뭐 그 정도 레벨이니까요. 한 25%, 30%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기네가 봤을 때 패널 가격의 지속 상승 두 번째 주 나오자.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특히 모바일용 패널의 호조등을 감안할 때 실적 전설 이상 무다 얘기하는 거예요. 15년 1분기에 IT형 패널 쇼티지로 패널 쇼티지라는 거야 또?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 얘기예요. 혹시 쇼티지가 아니라 공급가격이 되면 이 친구를 엄청 욕하면 되죠. 그쵸? 쇼티지를 예상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까지는 난 몰라. IT형 패널은 비수기가 딱히 없으며 해외 전략, 고객향 모바일 패널이 큰 사이즈 위주로 호조가 시설될 전망이고 뭐 등등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면적과 가격과 제품 미스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1분기가 될 것이다. 초대박인데? 비수기에 쇼티지가 난다는 얘기는 대박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몰라. 예. 그래서 아니 멘트만 보면 대박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예. 이전 고점 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또 네. 중간에 보면은요. 그 중간에 이런 마지막 줄, 마지막 세 줄. 이건 읽어봐야 돼요. 이거 들어와서 야 얘는 센스 있다 그랬어 내가. 근거는 내가 몰라. 이전 고점을 넘어. 주가는 소폭씩 상승하고 계단식 조금씩 올라오잖아. 2015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크고 네. ROE가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고 네. 단기 비저빌러티가 단기 가시성이라는 얘기죠. 약간 아는 척 했다 얘가. 가시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네. 가시성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일배 전후의 PB는 지나친 감이 있다. PR을 보더라도 역사적인 저점보다 한참 밑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BUY 바이. 딱 얘는 제목을 잘 이거 글을 잘 쓰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네. 얘 마음에 든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네. 저는 관심 주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솔직한 얘기로 이 보고서는 여기 하나로 그냥 다 끝나는 거네 얘기가. 그냥 쇼티지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비수기의 쇼티지라는 얘기면은 네. 비수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비수기가 딱히 없다는 건데 2015년 1분기 IT용 패널 쇼티지로 IT용 패널은 비수기가 딱히 없으며 1분기에 쇼티지가 난다는 얘기는 뭐 게임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몰라. 그러니까 뭐 일단은 무조건 뭐 스트롱바이 근데 왜 스트롱바이가 아니야? 소심하니까. 소심해서? 그러면 스트롱바이를 쓰지. 저런 멘트를 썼을 거면 스트롱바이지. 몰라.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 하나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하여튼 여기랑 플러스 원이 LG 이노텍에 관심 많다. 이노텍. 오늘 빠져 근데 이노텍하고 디스플레이 중에선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왜냐면 큰형이니까. LG 이노텍은 그래도 이제 단점들이 있잖아요. 자꾸 이제 조명 시장 자꾸 얘기하면 머리 아프잖아. 네, 근데 좀 편한 거는 LG 디스플레이 좀 편하죠. 네. 네. 다음 거. 오로라 얘기 좀. 로라인데 로라 요즘에 주가가 어때요? 로라 보지도 못해갖고. 100% 아닌 거 확실하죠. 네. 오늘 오르다 말았네. 느낌은 100%다. 느낌은 100%인데. 느낌상으로는 100%. 하지만 100%가 아닌 종목만을 제가 이렇게 기업만을 그렇죠. 골라서 동대문에서 뛰어오는 매급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오로라인데 네. 이 오로라의 장점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자체 캐릭터 개발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그 제품의 공급까지 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가 다른 데로 새는 거라면은 네. 뭐 진짜 쉽게 얘기해서 공장 아니에요. 공장 돌려갖고 물건 얼마나 파느냐가 관건인데 네. 로열티 수입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국내 완구 업체, 중국 생산업체, 선진국 업체 DB 구미, 인도네시아 증설, 캐릭터 사업을 통해 확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밸류에이션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게 별로 안 나왔는데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물론 이제 우리 애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오로라를 맨 처음에 그 발굴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유후 앤 프렌즈 있잖아요.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이 캐릭터가 이상하게 우리 아들은 이렇게 동물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동물 예전에 다른 애들은 뭐 뽀로로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한다는데 네. 우리 아들은 뽀로로 틀어주면 꺼 이러더라고. 텔레비전 아주 시크하게 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크하네. 예. 로버트만 좋아해요, 자동차하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로열티 수입이 있는데, 지금 키즈 카페라든가, 뮤지컬, 그러니까 아주 원소스 멀티유즈가 아주 잘 되는 쪽이거든요. 뭐 출판, 그 다음에 뭐 완구, 침구, 뭐 문구 이런 제품, 상품화도 되고, 미디어 게임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애니메이션에 대한 쪽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만들어서 만화 영화하고 만화 영화에서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뮤지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상품화하고 우리 둘째 놈도 지금 번개 파워 그 번개맨 그 EBS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지금 옷을 큰일 났어요. 그 옷밖에 안 입어. 그래갖고 지금 계속해서 그 옷만 입는데 애들이 한번 그 옷을 빠지면 갖다 팔자 그럼. 그 옷도 많이 팔고 있어요. 비싸요. 브랜드 있는 거야? 브랜드가 없는데도 비싸. 아니 내 말은 네. 가짜로 만들면 안 돼? 우리가 뭐 바느질 언제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 그냥 갖다 해갖고 자기 팔아먹게. 네. 어쨌든 신고해서. 그래서 이 오로라의 장점은 뭐냐면 근데 이제 증설 효과 이런 것이라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경쟁력이 자체적으로 일단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다. 약간 지겨지고 여기 있는데 설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작고 너무 개인적 얘기해서 네. 그런지 그 핵심이 안 들어와. 핵심이 안 들어. 어쩔 수 없죠. 뭐 여전히 저는 더 좋을 것 같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오로라 이런 기업들 이런 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지금 사고 싶은 그 완구 중에서 그 애들이 갖고 싶은 제품 중에 2위를 했다라고. 아니 합니다. 올해 연초에 올랐던 기업이 뭐죠? 작년 말부터 해갖고요. 네. 그거 있잖아. 보령 메디앙스 이런 아니 거? 그 말고 만화 해갖고 미국에서 만화 해갖고. 레드로버 뭐 이런 거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레드로버는 빠졌을 거요 요즘에? 그 레드로버 2가 그 게임 뭐죠? 네. 영화 이름이? 뭐 하여튼 뭐 있는 뭐가 영화가 2가 나온다 그러던데 2016년인가 언제? 많이 올랐었네. 근데 그런 느낌인가? 레드로버도 별로 안 빠졌네. 네? 레드로버도 요즘에 이제 아니죠. 올라오려고 다시 시작하네. 바둑은 났죠. 네. 올해 고점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오로라가? 나 잘 몰라. 로라는 오히려 저는 얘보다도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레드로버는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런 무슨 영화 제목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거 너짭. 너짭. 네, 너짭 2가 2016년인가 언제 나온다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너짭이 어떤 그 팬덤을 형성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우와 친구도 이런 거는 팬덤을 형성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나.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껏 뭐 삼성그룹이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약간 어두운 얘기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훈 대표. 네. 우리는 그냥 갤럭시 S5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네. 많이 팔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약간 실망스러운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까? 좀 조심스러워. 갤럭시 S5의 판매량이 25% 좀 줄었다라는 얘기인데 언제보다 줄었냐면 S4 때보다도 뭐야? 판매량이 더 많이 줄었다. 아니 S4보다 S5가 엄청 좋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S4보다 뭐 S5가 광고를 얼마나 나오고 쏟아부었는데. 있습니다만은 S5가 일단은 네. 판매량이 40% 좀 부진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S5 출시 이후에 3개월 동안 1,200만 대가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S4 때는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1,600만 대가 딱 팔렸으니까 네. S4보다 약 400만 대가 저조하게 팔렸다. 25%가 약 저조하게 팔렸고 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S4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왜냐면은 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 알리바바 사이트만 딱 들어가도 저도 S5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화웨이 제품이랑 뭐 오히려 샤오미도 눈에 안 들어오고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화웨이 거랑 저는 원 플러스가 눈에 들어와요. 요즘 원 플러스 원이 대세거든요. 네, 원 플러스하고 화웨이가 들어오지. 저는 뭐 샤오미도 이제 눈에 안 들어오더만. 샤오미도. 네, 예. 원 플러스 원은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 롤리파 업데이트한 거는 역시 그 넥스 원 플러스 원이죠. 넥스 제품이고 얘네들 아직 제가 엊그저께 봤을 때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내가 테스트 버전을 돌렸는데 걔네가 역시 돌렸죠. 롤리파 걔네가 롤리파로 옮겼는데요. 저는 이제 쓰잖아요 롤리팝을요. 네. 롤리팝 기존의 갤럭시 시리즈나 뭐 G2 이런 거 G3 쓰신 분들은요. 롤리팝 시리즈 보면 일단 가독성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뭐 핸드폰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확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빨리빨리 적응하는 것은 역시 그 뭐라 그래요 그 적응력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충격인데 안 믿으신 분을 위해서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이게
알리바바에사는 외국인들 쓰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화면인데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알리바바에서도요. 똑같죠. 알리바바에서도 탑스토어라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네. 보면 저겁니다.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세일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르죠. 제가 이 제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판별할 수 없지만, 알리바바에서 나름 최고의 상품으로 탑스토어라고 뽑은 것들입니다. 여기 한번 두 번째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들어가면 딱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쭉 화면이 나오죠. 쭉 나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G 136, 191달러 쭉쭉 나오죠. HTC M7 이게 한 500불짜리인데요. 219달러 나오죠. 예, M7 뭐 나오죠. 예, 노키아 뭐 117 나오죠. LG G2 나오죠 여기요. 네. 200 몇십 달러 나오죠 여기요. 네. 그 다음 거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입니다. 갤럭시 S5, 겐 역시. 예. S5 네. 399.99달러. 그게 현금 주고 사는 가격입니다. 예, 그 얼락이 돼 있어갖고 아무데나 네. 갖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게 349달러. 이게 현실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아까 이성원 대표 얘기한 거는 뭐 화이코 500달러에 파는 애들이 근데 저게 있으니, 300불에 파는 게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문한다고 무조건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건 300불에? 지금 이거 살 수 있어요. 지금? 지금 가능해요. 지금 구매하면? 네, 지금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주소 한번 저한테도. 네. 예. 이거 들어가시면 돼요. 주문할게요. 들어갈게요. 알리익스프레스 치면 네. 딱 들어가는 대품.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다. 이래서, 이게 근데 똑같은 가격을 오늘 이베이에서도 세일하고 있거든요. 네. 이베이에서는 55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 그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만큼 시장은 지금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하나만 더 오늘 하겠는데요. 하나대투증권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중국의 조선소들 연비 문제, 계약 취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하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네. 중국의 조선소들이 연비 취소, 연비 문제로. 네. 지금 그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에 그게 무슨 얘기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국내 조선소들에게 이제 상당한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조선소들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조선소 선박 인도 지연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다고? 선주들이 연비 조건을 내세워서 발주했던 선박 인도를 거절하고 있답니다. 이게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더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건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뻥 연비했다는 거냐? 네, 뻥 연비했다는 뻥 얘기죠. 쉽게 그래서 얘기해서. 민간 조선소인 양쯔장 조선도 14척의 선박을 리스로 돌려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만들어놨는데 안 하니까 배를 리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컨테이너 리스 있어요. 컨테이너 리스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최소 14척 선박의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리스 거래는 원래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실제 리스 거래는 아니고 그냥 리스를 위해서 급하게 신설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를 고려했을 때 네. 중국 선박은 한국 선박보다 훨씬 비싸다. 왜냐면은 그 유류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중국 선박이 지금 그 인도 되자마자 성과 폭이 계약 성과 대비해서 50% 이상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값 떨어진다. 중국 선박은 떨어진다. 중국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국 선박에 대한 쪽에 대한 쪽 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계약 취소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의 선박 인도량이 2009년 5년 만에 한국에 재역전당했다. 사실 인도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안 뒀었거든요. 근데 인도량이 역전을 당했다. 이런 이유로 인도량이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이 중국 우리나라 조선 업종에 대한 시각에 대한 쪽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 조선소 사장이라면 네. 엔진 회사를 인수해버리겠네. 그렇죠. 엔진 회사를 아예 인수해버리겠죠. 한국 선박에 비해 성가뿐만 아니라 연료 소모량도 10에서 2% 낮추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법무부 회장님 같은 분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비 개선 대형 프로젝트 해야지. 계약할 때는 우리 한국 배보다 더 그렇지, 연비 그렇지. 20% 좋습니다라고 해놓고 뻥연비 친 거야. 뻥연비가 딱 나온다는 얘기죠. 만만디 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수료량이 지금 중국 조선 쪽에서 급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며칠째 오늘 바빠갖고요. 저희가 게시판을 못 보여드렸는데 게시판 제 화면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는 완전 노골적으로 아마 이승원 대표 와이프는 아니라니까 본인이 쓴 것 같아요. 누군데? 뭔데? 와우 이승원이 뭐야? 와우 이승원. 이거는 냄새가 나도 너무나. 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낙폭과 대주로 SK 이노베이션 언급하셨는데 네. 난 언급한 거 기억도 안 나 이 친구가. 제가 그때 벌써 10% 게임빌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해요. 이건 너무 심해. 이건 너무 본인 티가 너무 난다 이거. 저는 이거 너무 쓰지도 티가 않습니다. 나. 이거는 정말 본인이
와우 이승원님이 정말 다른 분이 쓰셨으면 정말 죄송한데 내가 거기다 댓글 올릴 시간이라도 좀 있었으면 이건 정말 좋겠다. 본인 쓴 것 같아. 네. 결단과 확신님. 네. 두 분의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목표 수익 달성 때까지 은퇴 금지. 은퇴는 못하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은퇴 못 하고 있는 거야? 돈 있으면 방송 안 해 이거. 안 하죠. 참고로 소박하게 누적 수익 1000%의 목표입니다. 두 분의 알찬 방송 덕분에 꿈이 아닌 듯. 흥령사랑 나라 사랑. 이제 나라 사랑이야. 나라 사랑이야. 이거 그 뭐지? 이거 도시만에 나오다. 어버이 사랑. 어버이 뭐 연합회인가?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 수준인데. 그런 수준이야. 모두가 SDS를 고평가되었다고 할 때 사암은 인터넷과 빅데이터, 새로운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면서 과감히 머스테브 이분은 나는 아닌 거 확실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길게 썼으면 오타가 났을 거거든. 네. 근데 오타가 없어. 근데 상당히 꼼꼼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데요, 저를요. 카를드 라이카 대박이야. 연필조상님을 부러하셨어요. 연필조상님 저희 밥 사주신 분이에요. 네. 두 분이랑 식사도 하시고 너무 부럽네요. 식사 후기 좀 올려주세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완전 궁금해. 목요일날 출국 하신다 그랬으니까요. 네. 바쁘시겠죠? 네. 다음 주에 오늘 또 바쁘실 것 올려주실 다음 주에 같습니다.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 종목에 대한. 근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100%짜리는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큰 그림에서의 시각이나 이런 거 질문이나 테마를 올려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미노미님한테 들었어. 자기 것은 자랑하고 쓰고니까 어디싸고 어떻게 하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승원님 최고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